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돈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고수라는 말이 예, 상당히 낯간지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명칭이에요, 그냥. 예, 그냥 명칭이고 그냥 별칭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8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월요일인데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상당히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과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좀 이제 별개의 문제로 두자.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들을 뭐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뭐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들을 좀 하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좀 경감이 되고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제 주말을 좀 보냈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의 뭐 하락 압력 또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압력으로 좀 가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 주말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이죠.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 지수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에 대한 평가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기업의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들, 그리고 뭐 글로벌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선진 시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머징 시장은 잘 모르겠어 라는 쪽으로 투심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선명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지수는 올라가다가 오전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다가 오후장 들어서서는 뭐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일단은 주말이죠. IS 공급 소식이 공습이죠, 공습. 공습 소식이 좀 전해졌고,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우리나라도 뭐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미국에서도 또 가지고 있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한 뭐 불안 요소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던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번 주죠, 요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좀 돼 있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또 너무 또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인플레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인플레가 좀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금리를 생각보다는 또 일찍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또 테이퍼링에 대한 규모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 주에 있을 고용 지표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소강 상태로 좀 빠져드는 그런 이제 국내 증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도 한 2,3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한 2,526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어서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현선물 동시 현선물 매도가 약간은 조금 시장을 좀 하락 압력을 좀 만들어내주는, 압도하는 그러한 이제 주된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생각외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 200억 가량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서 좀 볼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요 종목들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가장 화려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철강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더블 바텀을 좀 만들어내주고 200일선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으면서 상승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오늘자의 뭐 건설주들과 함께 가장 좀 볼만하셨던 섹터분들은 뭐 철강업종 정도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최대 철강사죠. 인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 그 다음에 향후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인플라 투자가 지속이 되어주고, 뭐 SOC라든지 뭐 교량 쪽이라든지 뭐 도로 쪽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SOC 투자들이 계속 진행이 돼주게 되면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구간들은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국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하락을 뒤로 하고 빠르게 조금 반등으로 이어져주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가치주들에 대한 상승이 오늘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건설주 중에서는 뭐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로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뭐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9%대에 대한 상승 구간들을 좀 만들어 내줬었고요. 그 다음에 뭐 GS건설, 뭐 HDC, 뭐 현대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부 같은 경우 이제 2월 4일 대책이죠. 이사 대책 후속 조치로 제 3차 신규 공공 택지 14만호 공급을 하겠다, 입지 확정 발표를 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윤석열, 그러니까 야권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유력 후보 중에 한 명, 윤석열 후보 예정자, 뭐 내정자죠. 내정자라고 하는 게 맞나? 뭐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건설과 관련된 이런 이제 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보낸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도 뭐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뭐 냉탕과 온탕을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미르포에 대한 뭔가 성장 기대감 또는 이제 흥행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뭐 상당히 조금 흥행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빠르게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반면에 엔지캠생명과 같은 경우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엔지캠생명과가 13%에 대한 급락을 보여줬는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데이터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서부터 이어져 왔던 하락세를 복구를 시키지 못하고 뭐 그냥 그대로 약한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주가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뭐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워낙 또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구간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뭐 자금의 이동, 그리고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나오고 나서는 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뭐 그러한 섹터, 뭐 여전히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아마 제 유튜브에도 제가 에이스테크라든지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올려드린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에이스테크, 뭐 기가레인, 뭐 솔리드, 뭐 할 것 없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요번 뭐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통신 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뭐 납폭과대의 성격,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흐름들, 뭐 미국 이제 예산은이겠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준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4%대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뭐 탄소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흐름들로 뭐 직전 고점,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타이어 코드이긴 하지만 또 이 코오롱 인도도 마찬가지로
수소 쪽에 또 포지셔닝을 좀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갭상승이죠. 예, 갭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뭐 십자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음 달 있을 뭐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슈 부분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뭐 수소, 뭐 그린에너지, 그 다음에 뭐 탄소 쪽,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당분간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 잘 갖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오늘 상승 종목은 뭐 HLB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HLB 생명과 HLB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요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부분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급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크게 할게요. 좀 크게 해서 좀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는 네이버가 제일 매수를 많이 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낙폭을 보여줬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기술적인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좀 올라왔거든요. 기술적인 지지를 좀 받으면서 또 21선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좀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나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 뭐 선물 쪽, 그러니까 디램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물 쪽이 움직이질 않아 버리니까 뭐 현물의 영향을 받는 거고, 현물 가격이 또 움직이질 않아 버리니까 또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은 선물 가격에 대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는 참 기대감들은 좀 있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전환이라든 하나의 큰 모멘텀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좀 재미는 없고 좀 답답하게, 그렇다고 또 매도를 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참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섹터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좀 볼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쪽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C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마무리가 좀 되긴 했지만 일단은 뭐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2.32%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내역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NC 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블러드 앤 소울이죠. 2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니고 완전히 역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3일째 지금 NC 소프트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좀 역전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반등에 대한 계기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래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NC 소프트는 뭔가 새로운 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한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NC 소프트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들을 근래에 NC소프트 말고는 있었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도가 상당히 좀 집중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거는 LG화학 쪽, 그 다음에 KB금융, 대표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일자 금리 시장 자체가 하향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뭐 KB금융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돼서 좀 매매하기에는 앞으로는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매매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특히 KB금융에 대한 매도세가 전체 금융업종의 분위기를 좀 대변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매도, MLCC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오늘 접니다. 요거는 좀 보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좀 특이한 상황.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HLB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장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HLB 생명, HLB 제약까지 해서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는 종목에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죠.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뭐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기관도 때로는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매들을 좀 보여줘서 이러한 이제 심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적인 심화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들이 HLB 생명, HLB 제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H와트,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폴더블 요새 워낙들 많이 들으셔서 뭐 저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폴더블은 뭐 제가 우리 회원방송에서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바 형태죠. 기존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서 이제 접는 거잖아요. 접는 거 이렇게 이제 접는 형태의 폴더, 플립, 이게 현재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의 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예판이 끝나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출시가 된 상황이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겠죠.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국내에서에 대한 돌풍 자체가 해외 쪽으로도 넘어가면서 전 세계 물량 자체가 계속 공급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와 관련된 폴더블과 플립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당분간 IT 쪽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는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갤럭시 폴더 2, 그 다음에 플립 2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요번 플립 3가 판매가 되면서 이게 3분기, 4분기에 실적에 반영이 돼버리게 되면 실적주로서에 대한 전환으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도하는 물량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뭐 그럴싸할 내용들이에요, 다. 네, 그럴싸한 내용들. 네. 오늘 SM을 잠깐 보니까 또 얘기 나오는 게 좀 있네요. 중국 쪽에서 이제 연예계 쪽에 좀 이제 통제 아닌 통제, 컨트롤을 좀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엔터 3사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장 막판에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확실히 중국 시장에 포션이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오늘 시장에 전해졌던 이런 악재성 뉴스들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인 종목이긴 합니다. SM, JYP, YG엔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물론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긴 하지만 워낙 또 이제 팝 시장에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포션 자체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룹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J ENM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이제 MK전자 그동안은 며칠 정도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매도가 좀 집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기에는 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기관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내 수급에 대한 질 자체, 그리고 수급에 대한 방향, 그리고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에 대한 주도 업종, 주도 종목들이 또 갈려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수급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때 외국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면 드디어 또 말일입니다, 여러분들. 8월 말일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항상 또 매월 말 또 수익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또 변동성을 또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내일 하루 남아 있는 8월의 마지막 장, 8월의 마지막 장 또 준비 잘 하셔서 수익들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시황 전략들을 좀 보시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상상수월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돈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고 있긴 하지만 고수라는 말이 예, 상당히 낯간지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명칭이에요, 그냥. 예, 그냥 명칭이고 그냥 별칭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8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월요일인데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상당히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과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좀 이제 별개의 문제로 두자.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들을 뭐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뭐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들을 좀 하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좀 경감이 되고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제 주말을 좀 보냈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의 뭐 하락 압력 또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압력으로 좀 가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난 주말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이죠. 오늘이죠.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 지수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따라가질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에 대한 평가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기업의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들, 그리고 뭐 글로벌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선진 시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머징 시장은 잘 모르겠어 라는 쪽으로 투심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선명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지수는 올라가다가 오전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다가 오후장 들어서서는 뭐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일단은 주말이죠. IS 공급 소식이 공습이죠. 공습 소식이 좀 전해졌고,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우리나라도 뭐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미국에서도 또 가지고 있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한 뭐 불안 요소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던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죠.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좀 돼 있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또 너무 또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인플레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인플레가 좀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금리를 생각보다는 또 일찍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또 테이퍼링에 대한 규모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고용 지표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소강 상태로 좀 빠져드는 그런 이제 국내 증시였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이 오늘도 한 2,3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한 2,526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어서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현선물 동시 현선물 매도가 약간은 조금 시장을 좀 하락 압력을 좀 만들어내주는, 압도하는 그러한 이제 주된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생각외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한 200억 가량 좀 순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해서 좀 볼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요 종목들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가장 화려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철강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더블 바텀을 좀 만들어내주고 200일선 자체를 하향이탈 시키지 않으면서 상승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오늘자의 뭐 건설주들과 함께 가장 좀 볼만하셨던 섹터분들은 뭐 철강업종 정도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최대 철강사죠. 인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 그 다음에 향후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인플라 투자가
지속이 되어주고 뭐 SOC라든지 뭐 교량 쪽이라든지 뭐 도로 쪽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SOC 투자들이 계속 진행이 돼주게 되면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구간들은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국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하락을 뒤로 하고 빠르게 조금 반등으로 이어져주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그려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가치주들에 대한 상승이 오늘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건설주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건설주 중에서는 뭐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로 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뭐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9%대에 대한 상승 구간들을 좀 만들어 내줬었고요. 그 다음에 뭐 GS건설, 뭐 HDC, 뭐 현대건설, 뭐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부 같은 경우 이제 2월 4일 대책이죠. 2사 대책 후속 조치로 제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공급을 하겠다. 입지 확정 발표를 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윤석열, 그러니까 야권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유력 후보 중에 한 명, 윤석열 후보 예정자, 뭐 내정자죠. 내정자라고 하는 게 맞나? 뭐 후보자라고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건설과 관련된 이런 이제 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보낸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도 뭐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뭐 냉탕과 온탕을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미르포에 대한 뭔가 성장 기대감 또는 이제 흥행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뭐 상당히 조금 흥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빠르게 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반면에 엔지캠생명과 같은 경우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엔지캠생명과가 13%에 대한 급락을 보여줬는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데이터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서부터 이어져 왔던 하락세를 복구를 시키지 못하고 뭐 그냥 그대로 약한 흐름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주가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뭐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워낙 또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구간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워낙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뭐 자금의 이동 그리고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나오고 나서는 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뭐 그런 섹터 뭐 여전히 뭐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된 종목군들 아마 제 유튜브에도 제가 에이스테크라든지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올려드린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에이스테크, 뭐 기가레인, 뭐 솔리드 뭐 할 것 없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과연 요번 뭐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통신 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뭐 납폭과대의 성격,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흐름들, 뭐 미국 이제 예산은이겠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여준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수소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이런 종목군들도 4%대 연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뭐 탄소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흐름들로 뭐 직전 고점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타이어 코드이긴 하지만 또 이 코오롱 인도도 마찬가지로 수소 쪽에 또 포지셔닝을 좀 잡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나서 갭상승이죠. 예, 갭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뭐 십자 캔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음 달 있을 뭐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슈 부분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뭐 수소, 뭐 그린에너지, 그 다음에 뭐 탄소 쪽,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당분간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는 잘 만들어졌다, 잘 갖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오늘 상승 종목은 뭐 HLB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HLB 생명과 HLB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들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부분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수급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크게 할게요. 네, 좀 크게 해서 좀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는 네이버가 제일 매수를 많이 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매수세도 상당히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좀 낙폭을 보여줬었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기술적인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좀 올라왔거든요. 기술적인 지지를 좀 받으면서 또 21선 자체가 하향이탈 시키지 않고 좀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뭐 나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 뭐 선물 쪽, 그러니까 디램 선물도 그렇고 현물, 그러니까 선물 쪽이 움직이질 않아 버리니까 뭐 현물의 영향을 받는 거고, 현물 가격이 또 움직이질 않아 버리니까 또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상승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은 선물 가격에 대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는 참 기대감들은 좀 있고,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전환이라든 하나의 큰 모멘텀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좀 재미는 없고 좀 답답하게, 그렇다고 또 매도를 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참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섹터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좀 볼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쪽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에 대한 수급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C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마무리가 좀 되긴 했지만 일단은 뭐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2.32%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한 내역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NC 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블러드 앤 소울이죠. 2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니고 완전히 역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3일째 지금 NC 소프트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뭔가가 좀 역전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반등에 대한 계기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래요.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NC 소프트는 뭔가 새로운 전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한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NC 소프트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들을 근래에 NC 소프트 말고는 있었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도가 상당히 좀 집중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거는 LG화학 쪽, 그 다음에 KB금융, 대표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일자
금리 시장 자체가 하향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뭐 KB금융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돼서 좀 매매하기에는 앞으로는 조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매매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섹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종, 특히 KB금융에 대한 매도세가 전체 금융업종의 분위기를 좀 대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매도, MLCC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오늘 좀니다. 요거는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한 상황.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HLB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HLB 생명, HLB 제약까지 해서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는 종목에 굉장히 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하죠.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뭐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기관도 때로는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매들을 좀 보여줘서 이러한 이제 심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적인 심화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들이 HLB 생명, HLB 제약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H와트,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폴더블 요새 워낙들 많이 들으셔서 뭐 저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폴더블은 뭐 제가 우리 회원방송에서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바 형태죠. 기존의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서 이제 접는 거잖아요. 접는 거 이렇게 이제 접는 형태의 폴더 플립, 이게 현재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폰의 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은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물론 예판이 끝나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출시가 된 상황이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겠죠.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국내에서에 대한 돌풍 자체가 해외 쪽으로도 넘어가면서 전 세계 물량 자체가 계속 공급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요와 관련된 폴더블과 플립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당분간 IT 쪽에서는 가장 화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업사이드는 좀 더 남아있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갤럭시 폴더 2, 그 다음에 플립 2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요번 플립 3가 판매가 되면서 이게 3분기, 4분기에 실적에 반영이 돼버리게 되면 실적주로서에 대한 전환으로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도하는 물량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뭐 그럴싸할 내용들이에요, 다. 네, 그럴싸한 내용들. 네. 오늘 SM을 잠깐 보니까 또 얘기 나오는 게 좀 있네요. 중국 쪽에서 이제 연예계 쪽에 좀 이제 통제 아닌 통제 컨트롤을 좀 하겠다라는 소식들 좀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엔터 3사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물론 이제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막판에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확실히 중국 시장에 포션이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오늘 시장에 전해졌던 이런 악재성 뉴스들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인 종목이긴 합니다. SM, 뭐 JYP, YG엔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뭐 물론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이긴 하지만 워낙 또 이제 팝 시장에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포션 자체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룹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CJ ENM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이제 MK전자 그동안은 며칠 정도 상당히 좀 좋았잖아요.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매도가 좀 집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뚜렷하게 뭐 매도를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기에는 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뭐 기관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내 수급에 대한 질 자체, 그리고 수급에 대한 방향,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에 대한 주도 업종, 뭐 주도 종목들이 또 갈려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수급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때 외국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면 드디어 또 말일입니다, 여러분들. 8월 말일입니다.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항상 또 매월 말
또 수익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또 변동성을 또 무시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어서 내일 하루 남아 있는 8월의 마지막 장, 8월의 마지막 장 또 준비 잘 하셔서 수익들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시황 전략들을 좀 보시면서 또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의 상상수월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